안녕하세요. 바둑을 전문하는 이만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에 비가 오지만은 밤새 새벽녘에 눈으로 바뀌디 아침 새벽까지는 눈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가 흐린 채로 비로 바뀌었네요. 바로 꽃샘추위라 보겠네, 그렇죠? 눈이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그런 시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업까지는 축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장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장문과 축의 관계는 왼손, 오른손 같이 가는 핸들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자전거 타작하면 양쪽 핸들값까지 그렇죠? 바둑도 축과 장문에 의해 가지고 처음 초방의 작전 가장 쉽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축과 장문의 차이는 축은 한 수로 몰아잡는 것이고 장문은 여러 수로 넓게 포위해서 잡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송것이나 바늘로 콕콕 찌르고 벽을 찌르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좀 미련스럽지만 멀리 오래가는 바가지로 벽에 뚫짝하는 그런 천천히 가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얘기는 바둑 얘기도 있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인생 이야기 책에서 본 이야기가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축과 장문을 했다 그러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에서도 축과 장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의 수업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바둑 처음 배울 때 제일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돌 따먹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돌 따먹는 것만 가르치면 어쩌면 좀 지루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둑이라 하는 것은 넓은 바둑판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이치와 같은 전체적인 관점을 보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경우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포석상에서 전체적 관점에서 조금씩 양념 삼아 곁들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 축의 설명에서도 그런 부분 나왔죠. 제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어떤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하되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디에 두고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문에 대해서 예시도를 몇 문제 풀고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어려운 장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제일 첫 저의 강의를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어색하고 미숙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튜브 이후 동영상 찍는 거 전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바둑을 배우는 학생의 조력을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고쳐 나갑니다. 그렇다고 빨리 고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는 것도 천천히 이런 부분에 실수하니까 이렇게 고쳐주는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눈이 쌓이듯이 그렇게 고쳐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누구나 실수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는다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천천히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면 누구든지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 바둑 실력이 느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런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 한번 1이라는 숫자 있죠. 바둑판도 처음에는 여기 저기 네 군데 문제를 만드는데 네 군데 만드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몰라가지고 헷갈리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편리하게 해서 여기도 한 문제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네 군데를 만들고 네 군데 되니까 어디 뭐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렇다고 밑에다가 글자를 썼고 요 문제를 누구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곤란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직접 여기 넘는 과정도 보여주고 요 문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백돌이 있고 극돌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점을 위주로 놓고 물론 소목도 있고 고목도 차츰 진행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올려주시고 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때는 어떻게 뚜기탁하는 것 전체적 구도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열애되어 있으면 여기 문제가 좀 애매해져요. 여기 백돌도 있고 이렇게 백돌이 있다 보겠습니다. 포석상에 초점이 바꿔졌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한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요것도 여기도 하나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돌을 잡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축이라 했죠. 요거 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축은 처음에는 한 번 밀어주고 두 번째부터는 축머리를 막아서 계속해서 한 수로 모는 것인데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기 편이 있으면 그때도 밀어주고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몰아보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여기 나왔을 때 요 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요 문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요 문제를 없다가 요 문제를 넣는 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돌이 없으면 여기 요래 단수 치고 이렇게 놓을지게 이제 상대 돌을 모는 방법이 자기 편 있는 쪽으로 모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칠지. 조금 전에 요 돌이 여기 있었던 돌, 요 돌 빼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상대 돌을 연결을 끊으면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놓고요. 자, 그 다음 이래 놓으면 여기 끊어서 승리가 안 되지 그렇죠? 요래 끊으면 요 돌을 잡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건 내빼는 범위가 좁은 일선적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것이 도망갈 것이 없죠. 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돼요. 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깥수와 안쪽수. 그러면 안쪽수가 무엇인가 하면 안쪽수를 설명하면 바깥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안쪽수는 서로 같이 갖고 있는 마주보는 수를 안쪽수라 합니다. 이 안쪽수를 외우게 되면 자기수도 준비되는 자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로 이렇게 단수 쳐주는 거예요. 이러면 죽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축이야 장문에 대한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돌이 있으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승리가 안 됩니다.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지요. 또 단수 치고 나가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요 돌이 연결해 가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돌이 있는 상태에서도 요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축의 다른 방향이 이쪽으로 모는 것도 역시 바깥으로 탈출이 되죠. 이를 막으면 아래로 해가지고 요돌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 바둑을 가르쳐 보니까요. 가르친 사람은 알겠죠. 근데 배우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예시조를 제시 안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 하면요. 장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문이라고 하는 뜻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장문은
우리 머리 길 때 장발이라 그러죠. 이런 길장자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장문칸 그 나무에 무슨 걸고를 그렸다 하는 빗장을 말합니다. 빗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옛날 뭡니까? 저기 무슨 프로지요? 옛날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저거 뭐예요? 대걸이나 궁궐이 나타나죠. 그러면 대걸에 보면 대걸문 있고 궁궐문 보면 크다란 나무 대문 있죠. 그 대문에 닿는 빗장을 장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장을 다른 뜻으로 하면 열쇠고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열쇠고리를 열쇠를 채웠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못 나오지, 그렇죠? 장자가 그런 장자예요. 이제 뭐 이런 한자의 뜻은 없죠. 열쇠장, 빗장, 어디 비스듬하게 걸쳐서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장문에서 바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둑의 해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장문이라 하는 것은 여러 수의 상태로 넓게 포위해 잡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놓으면 이제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띄워서 가장 기본적인 게 한 칸을 사이에 띄워서 띄워서 잡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한 수, 두 수, 두 수부터는 여러 수라 할 수 있죠. 자, 요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놓으면 여기 막히게 되겠죠.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무의식에 이런 사람들이 또 혹시 질문해요. 상대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모를 수 있는 건 억지예요. 궤변이에요. 왜 그런가? 정당하게 해가지고 수가 성립이 안 되나 봐야지. 상대가 물론 실력이 약하면 뜰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게 뜰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대의 잘못에 인한 것이지 정상적인 수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부는 정상적인 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상대방이 했을 때 정당히 받았을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놓으면 요 교환은 지금 열어 놓으면 한 점이 죽는 상태인데 두 점으로 키워주는 것은 상대방 직접 커지고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키워주기만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 그때는 차후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요들은 죽을 때 나중에 바둑을 두다 나오면 이런 식으로 충문으로 이용을 해야 요 크기 이왕 죽이면 가장 적은 단위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요 돌이 혹시 이쪽 방면에서 축으로 몰린 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축이라 하는 한 수로 몰아가야 되는데 요 수로 인해 가지고 두 수인 상태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조금씩 아껴놓고 나중에 써야 됩니다. 한 무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배가 터지고 오히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타서 오히려 먹는데 실증이 나고 나중에는 그 음식에서 보기도 싫을 때가 생기거든요.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요 1의 숫자는 죽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백이 어떻게 뜰까 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없는 문제예요. 요것도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백돌 있고 여기 흑돌 있고 여기 백돌이 있습니다. 자, 바둑을 뜰 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가야 돼요. 어디를 찾아가냐면 큰 곳을 찾아가야 돼요. 큰 곳은 다른 표현은 넓은 곳이죠. 그리고 넓은 곳을 또 다른 뜻으로는 급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몇 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의 언저리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기에서는 어떻게 실행하면 붙임이나 걸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가 결정이 되면 다음에 변으로 발전하고 변이 발전이 되면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바둑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넓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 요 사이 간격도 넓죠. 그리고 여기 요 사이 간격도 넓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하고 요 선은 조금 좁은 편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좁은 편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돌은 아주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급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빼는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넓어져가 이렇게 걸쳐가든지 지금 백야 차례죠. 이렇게 집을 붙이든지 상대가 이렇게 요 붙임을 값어치나 상대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방해하는 이 가치가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든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급한 곳이 이쪽에는 있을 수 있겠네요. 요 세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세 점을 공격하려고 하면 나누어진 두 집 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살의 의미를 알아야 하면 살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육궁도 행태는 만들 수 있어야지 살았다 죽었다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이에요. 요 궁도는 둘, 넷, 여섯이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 상태는 여기 있죠. 요거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있으면 요 백은 죽습니다. 둘, 넷, 여섯인데 여기는 백이 혼자 두 번 뜨면 사는 모양. 이렇게 놓든지 열어놓든지 거의 사는 모양. 요수가 이렇게 치중해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둑은 혼자 양쪽을 못 둡니다. 백이 이쪽을 뜨게 되면 이쪽을 젖히고 여기 막을 적에 이쪽을 치중에 들어가면 이 백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도로 상대는 근거를 빼앗나 안 뺐나를 결정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곳이 생기는 겁니다. 급한 곳은 상대 쪽에서 보는 것, 내 관점에서 보는 것. 상대 도를 공격할 때는 근거를 빼앗는 거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근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요 돌이 아직 집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눌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꿈틀대겠죠. 꿈틀대면 다음에 위를 막으면 물론 여기서 변화가 많습니다. 여기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 밑에 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놓으면 이런 식으로 손을 빼고 다른 데 가가지고 여기 젖힘을 당하면 요 돌이 살긴 살지 몰라도 살다 보면 주위가 흙의 세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으면 요런 두통, 중앙에 대한 두통을 얻고 새로운 곳에 걸쳐가든지 집을 붙이는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이 결정되면 큰 곳이 어딘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크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전에 요 한 점 장문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쉬워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거요. 요 한 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로는 요거 축으로 잡으세요, 장문으로 잡으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죠. 내가 뜨는 상대방은 내 바둑을 뜨는 적이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백화점이나 어디 가게 가면 그 서비스 주는 도우미가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도움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나를
공격에서 이기려는 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이죠. 이거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인도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장기에는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 이후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어떤 아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실컷 키워주는데 엄마, 아빠 나한테 뭐 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현재 18, 19 대학생이 되고 했으면 그 전에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 가야 돼요. 그 전에도 준비해야 되는 스스로 챙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단축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위에서도 못 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단축하면 결국은 이렇게 밀고 나와도 여기 놓으면 요 돌하고 이 돌하고 지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고인물 쓰는, 저는 고인물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인물은 고인중물, 요즘은 심하게 얘기하면 꼰대들, 어른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태어났을 때 저에게 엄마 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더 위에 조상님들도 계셨겠죠. 그분들이 배운 전통을 하나하나 익혀 나오면서 지금 발전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도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가지고 듣기 싫다고 해서 꼰대를 하는 이야기,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한자에 옹고이지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옛 것을 알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씩 익혀가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고가 바람직해요. 우리 첫 수업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만물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손이 있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이 있것은 손이 있는 덕분에 우리가 불을 켤 수 있죠. 부싯돌 위에 불을 켤 수 있고 성냥에도 불을 켜면 그 불이 켜지면 호랑이 가죽 있죠.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면 그 성냥 불을 띈 거 호랑이털에 붙이면 그 완전히 호랑이털이 개털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망치가 있으면 우리가 망치 가지고 뭡니까? 짐승을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좋은 지혜를 배워서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바둑에서 배운 게 우리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둑은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바둑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제대로 세상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안 돼.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금방 고인물 하다 딴 얘기했죠. 자, 이렇게 단축. 왜 고인물 소리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요 네 점을 잡을 수 없는 이 돌은 중앙 탈출에 계속 세물이 돌고 새로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흑돌은 하나, 둘, 셋, 넷 수 이상 늘지 않죠. 요 돌은 4수 이상만 늘면 그냥 갇힌 돌이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냥 단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문을 씌웁니다.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칸 뛰기, 두 칸 뛰기, 여하튼 여럿으로 넓게 포에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여러분이 대각선 자리네요. 그런데 우리 배우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처음에 딱 설명하니까 선생님 대각선 자리 하네요. 선생님이 깨닫지도 못한 것을 그렇게 소화시켜서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좋겠는데요. 자, 이러면 여덟이 갇힌 돌이죠. 그러면 죽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구들 차례죠? 흙이 뜨는데 흙이 어떻게 뜨어야 할까요? 자, 큰 곳이나 급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큰 곳보다는 급한 곳이 우선 제기하겠죠. 그럼 요 부분 뭐인데 큰 곳은 요 서로 마주보는 이쪽, 요들하고 마주보면 이쪽도 될 수 있고 이쪽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쪽도 될 수 있죠. 이제 삼삼 뛰어드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요 돌이 조금 미심쩍네요. 요렇게 작았으면 너무 작았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돌의 근거를 빼앗긴 뒤에 요래 지키면 요 한 수에 뚫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뚫는 효과를 받겠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건 모든 거 제치놓고요. 일단 요 일대를 해가지고 요 돌을 최소한 공개하는 척이라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요 척인 요수가 거기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서로 마주보는, 서로 세력을 펼치는 마주보는 대치된 중앙이 큰 곳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력의 크가를 죽이면서 여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선생님 설명 중에 이제 포석에 대한 관점, 큰 것에 대한 관점 여기 조금 풀려 나가지요. 자, 오늘 장문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장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몇 번이나 수업을 장문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또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한 판의 바둑을 두도록 저는 신경 쏟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수업이 재밌다 생각하면 구독, 알람, 좋아요 3종 세트. 그게 바둑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